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야. 자, 원자 반지름은 원자 핵과 체외각 전자 간의 거리야. 알지? 그래서 원자 핵하고 체외각 전자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가 원자 핵이 있고 체외각 전자가 있으면 자, 요 핵이 이제 플러스 띄고 있겠죠. 그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체외각 전자를 핵의 인력이 당길 거 아니야. 그래서 핵의 인력이 커질수록 요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니까 거리는 더 짧아지겠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알지?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액절하량이 커지고 핵의 인력이 커져. 그치?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단, 여기서 조심. 자, 18쪽은 빼자. 같은 주기에서는. 왜? 안정한 전자배치거든.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안정하기 때문에, 자, 안정하다는 거는 그 전자 간의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는 뜻도 돼. 그럼 전자 간의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면 전자 간의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18쪽에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18쪽으로 뗄 거예요. 자, 같은 주기에서는 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자, 주기수가 많아지니까 껍질수가 많아져요. 자, 그리고 핵의 인력도 약해지고요. 맞니? 항상 핵의 인력은 여기야. 핵의 인력 커지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 우측 위 대각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커진다. 알겠지? 자, 그러면 같은 족, 같은 주기잖아. 자, 지금부터 이제 내가 그래프 그릴 거야. 이 주기, 리튬. 그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 작아지지? 자, 플로린입니다. 자, 마그네슘이야. 3주기. 아니, 나트륨이야. 자, 3주기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염소예요. 자, 나트륨. 아니, 분표. 자. 자, 여기가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에요. 자, 염소 쭉 가면은 여기가 자, 거의 베릴륨하고 얼마 차이 안 나. 알지? 자, 그래서 있잖아. 이게 모의고사로 나왔던 거라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 그리고 나서 알루미늄부터 염소, 그 나머지 2주기. 이건데 모의고사에서는 얘 4개가 나왔어. 알지? 자, 염소. CL, 염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리튬 그리고 나머지 3주기 2주기야. 중요한 거 하나. 2주기 원자 반지름이 3주기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고 한다면 요 2주기 원자는 무조건 뭐다? 리튬이다. 알겠니? 이걸 외우자. 2주기의 원자 반지름이 3주기 원자 반지름보다 크면 얘는 무조건 뭐야? 리튬이다. 리튬. 리튬만. 리튬만. 자, 베릴륨과 염소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진 않아.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리튬 하나만 물어본다. 이거 문제 잘 나와. 내가 그래서 내 유튜브 계정에다가 이거 풀이 하나 올려놨어. 그래서 거기 이제 원자 반지름 문제 보면 요거에 대한 문제 하나 올려놨으니까 자, 나중에 확인해봐. 그래서 같은 같은 주기가 아니면 그래프로 비교하는데 보통 이제 껍질이 많은 반지름이 커. 껍질이 많으면. 근데 예외적으로 리튬은 알지? 요거 꼭 기억해. 요거 꼭 기억해. 자,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얘기할 때 같은 주기 같은 족 했잖아. 그치? 근데 두 개가 더 들어가. 자, 지울게. 세 번째. 자,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어떻게 바뀔 거냐? 맞지? 즉, 금속이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맞니? 그렇잖아.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냥, 리튬 이온이 돼. K 껍질 2개, L 껍질 하나인데 얘는 K 껍질 2개. 어떻게 되냐? 없어지지?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순간 껍질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반지름은 줄어듭니다. 즉 원자 반지름과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아. 알지? 이거 잘 봐야 돼. 요거. 자, 그러면 비금속이 음이온이 될 거야. 플로린이 이온이 됐어. K 껍질 2개, L 껍질 7개.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K 껍질 2개, L 껍질 8개. 자, 껍질 수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지. 근데 뭐가 변해요? 체외곽 전자 수가 커지잖아요. 자, 체외곽 전자 수가 커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진다. 그렇잖아. 그럼 반발력이 커지면 불안정해지니까 반발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야 돼. 그래서 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4명이서 고스톱 치고 있어. 고드리 치고 있어. 옆에서 구경하다가 야, 나도 같이 칠래 하고 들어와. 그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니? 얘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지. 그거야. 전자 들어오면 전자끼리 멀어진단 말이야. 반발력 때문에. 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게 되면은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야. 자, 이런 관계가 나와요. 이런 관계가. 자, 일단 찍어놓고. 문제로 한번 좀 확인 좀 할게.
자, 8번 문제 보자. 몇 페이지냐? 185페이지. 그림은 2주기야. 2주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야. 자, 1을 기준으로 A와 B는 1보다 크죠. 이온의 반지름이 원자보다 커요. 양이온이니 음이온이니? 음이온이지. 음이온이 되는 거는 비금속이잖아. 그치? 자, C와 D는 1보다 작아요. 즉,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보면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야. 분모분의 분자잖아. 그러면 얘는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니까 양이온이란 얘기고, 양이온이 되는 것보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C와 D는 금속 원소예요. 그치? 자, 2주기라고 그랬어. 2주기. 그러면 리튬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가 플로린이잖아. 그럼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니? 자,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자 반지름이 요거잖아요. 그 원자 반지름이 요 관계니까 자, 지금 1가, 2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게 A 아니야. 그 다음에 이가가 되는 산소 B잖아. 그리고 C가 베릴륨이죠. 자, D가 반지름이 가장 큰 리튬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가 마이너스 1에 전화를 띱니다. 맞니? A가 플로리니까 플로린 1가 마이너스 하나. 자, B하고 D. 자, B는 산소 2가 마이너스, D는 리튬 1가 플러스. 그럼 어떻게 돼요? 전하량이 1대2, 이온수는 2대1. 그래서 D2B가 돼야지. 기억 이온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야 돼. 베릴륨. 이쪽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얘네들 반지름 차이가 굉장히 적어. 굉장히 적게 차이가 나. 근데 리튬과 베릴륨 좀 크게 차이가 나고. 됐어? 다시. 자, 11번 문제 봐봐. 자, 봐라. 자, A는 2주기, B는 3주기입니다. 그치? 자, A는 2주기, B는 3주기. RA는 A의 원자 반지름, RB는 B의 원자 반지름. 그런데 2주기의 원자 반지름이 3주기의 원자 반지름보다 크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리튬밖에 없어. 그렇잖아.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A이온과 B이온의 반지름 중에 하나야. 자, 리튬은 양이온이 되니까 얘보다 반지름이 작겠지. 그래서 얘는 A이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바로 B이온이 되는데 B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잖아. 그 얘는 음이온이란 얘기야. 맞니? 그치? 양이온이고. 자, 그러면 얘는 3주기 비금속이 된다. 뭐 염화이온이라든가 또는 황화이온 이렇게 되겠지 뭐. 그치? 자, 원자가 전자수는 리튬 1개, 6개나 7개니까 어떻게 돼? B가 A보다 크잖아요. 자, 리튬 이온은 얘는 리튬 이온이니까 어떻게 돼?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치? 3개니까 얘는 17개 또는 16개니까 전자를 얻잖아. 그 얘는 뭐야?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져. 그러니까는 같다가 아니지. 자, 니은은 B이온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기억되듯이. 내가 그랬잖아. 2주기의 반지름이 3주기보다 크면 무조건 뭐다? 리튬이다. 자, 됐니? 자,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원자 반지름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같은 족, 같은 주기.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 이온이 됐을 때지. 자, 네 번째는 이온 간의 반지름 비교야. 이온 간의 반지름 비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등전자 이온이 있어. 등전자 이온. 자, 이건 뭐냐? 같은 전자수를 가지는 서로 다른 이온 간의 반지름을 비교할 거야. 뭐가 있냐면, 그래서 질소 3가 마이너스, 산소 2가 마이너스, 플로린 1가 마이너스, 나트륨 1가 플러스, 마그네슘 2가 플러스, 알루미늄 3가 플러스. 자,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수가 몇 개? 10개입니다. 자, K 껍질 2개, L 껍질 8개, 네온의 전자 빛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핵전하량이 증가해. 그치? 근데 안쪽 껍질 전자수 변하니? 체외곽 전자수로 변해? 그럼 가륨 상수는 어떻게 되니? 그냥 일정해. 그러니까 뭐가 커질 거야?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한단 말이야. 자,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핵의 인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야. 껍질 수 똑같잖아, 2개로.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유핵전하량 커지면 껍질 수 같으니까 핵의 인력이 커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핵의 인력이 커져. 그럼 반지름 어떻게 돼? 작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등전자 이온은 같은 전자수를 갖는 서로 다른 이온 간에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자, 그 이온의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대요. 이게 바로 등전자 이온이야. 이게 등전자 이온이야. 그러니까 전자수가 똑같아. 그 원자 번호 큰 놈이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이온 반지름.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 있어. 자, 안정한 이온 간의 반지름 비교할 거야. 얘네도 뭔지?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처럼 등전자일 때는 원자 번호 큰 놈이에요.
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이온의 반지름은 커집니다. 자, 이거 봐. 이제 어떻게 돼? 그치? 얘는. 자, 껍질 2개, 3개. 껍질이 많은 게 반지름 크다고 그랬잖아. 요거. 자, 찍고. 이제 문제 풀게. 자, 13번 문제. 자, 봐봐. 2, 3주기다. 알겠지? A, B, C, D가 주어져 있고 홀 전자수가 주어졌습니다. 맞니? 그러면 홀 전자수는 1, 빵, 1, 2, 3, 2, 1, 빵이야. 그치?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예요? 15족이에요. 7번의 질수 아니면 15번의 인이야. 맞니? 자. 그 다음에 양성자수 빼기 원자가 전자수야. 자, 리튬은 2주기 보자. 양성자 빼기 원자가 전자. 얼마니? 리튬, 2주기 리튬은 3 빼기 1이잖아. 그치? 자, 얘는 4 빼기 2잖아. 5 빼기 3이잖아. 5번의 붕소 원자가 전자 3개. 얘는 6번 탄소 원자가 전자 4개. 2, 2야. 자, 얘는 10 빼기 8이야? 아니지. 원자가 전자니까 10 빼기 0이잖아요. 그치? 자, 3주기 볼게. 똑같이 양성자 빼기 원자가 전자수야. 11번 나트륨 원자가 전자 1개. 10이네. 그치? 여기도 뭐야? 10이네. 10이네. 10 나오네. 10 나오죠? 10 나오죠? 10 나오죠? 여기는요? 18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기란 얘기고 2주기란 얘기고 3주기란 얘기고 3주기 15족이니까 C는 15분의 1이란 얘기야. 맞니? 이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 자, (1.25입니다) 요거만 하고 끝낼게.
자, 1.25야. 4분의 5지. 그러면 4개, 5개 하면 되잖아. 자,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 합하면 뭐야? 얘는 9번의 플로린이에요. 그치?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S오비탈하고 P오비탈에만 전자가 있어. 그래서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를 합하면 그것이 바로 뭐야? 총 전자수 원자번호야. 양성자수. 그러니까 4개, 5개잖아. 바닥 상태니까. 더하면 9개 아니야. 그럼 9번의 플로린이란 말이야. 알지? 자, 그럼 얘는 1분의 1이야. 3주기니까 1s, 2s, 3s니까 6개. 자, 그럼 P오비탈도 6개 되겠죠? 더하면 뭐예요? 12개. 12번의 마그네슘이에요. S오비탈 전자수하고 P오비탈 전자수 더한 것이 원자번호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요거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6개 분의 9개니까 더하면 어떻게 돼? 15개, 15분의 1이잖아요. 자, 얘도 1분의 1인데, 1분의 1인데, 자, 2주기니까 4개 분의 4개 하면 되겠지? 1s2, 2s2 4개, 2p 4개, 8번의 산소야. 자, 다시 강조하지만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를 합한 것이 바로 뭐야? 원자번호라고. 원자번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 원자번호를 알 수가 있잖아. 자, 우리가 양성자수 빼기 원자가 전자수 2주기는 2고 3주기는 10이잖아. 18주 빼고. 그러니까 2는 2주기고 10 나오는 거는 3주기거든. 그럼 주기 알았잖아. 자, 그럼 그 주기에 맞춰서 S오비탈 전자수 표시하고 P오비탈 전자수 찾아가지고 원자번호 찾았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보기 푸는 거야.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 자, A가 플로린이네. 자, B는 마그네슘이네. 자, 이 둘은 등전자 이온이지. 전자수 10개. 등전자 이온은 뭐라고 그랬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다. 핵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A이온이 B이온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된다. 맞니? 이게 바로 등전자 이온이야. 우리 이온 반지름. 이렇게 나오잖아. 자, B와 C는 3주기, 3주기니까 같은 주기야. 그치? 자, P오비탈 전자수는 D는 4개고요. B는 6개니까 1.5배.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내가 홀전자수 이건 꼭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2주기, 3주기에서 그냥 우리가 찾아주면 돼. 나머지 다 찾는 거야. 그렇잖아. 3번의 리튬의 원자가 전자 1개, 4번의 베릴륨의 원자가 전자 2개. 그러니까 이 차이는 다 2란 얘기지. 여기까지는. 얘는 원자가 전자 0개니까 10이 나오고. 네온은. 그러니까 3주기도 자, 11인데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11 빼기 1, 10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얘 또 12번인데 원자가 전자 2개니까 1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주기는 여기가 다 10이란 말이지. 원자가 전자 빵개니까 18 나올 거고. 그러니까 2니까 얘네들은 2주기. 10이니까 얘네들은 3주기. 주기 알았잖아요. 그럼 그 주기에 맞춰서 S오비탈 전자수, S오비탈 찾으면 P오비탈 전자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원자번호 나오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보기 맞추고. 그래서 기억 보기 이온 반지를 비교하는 거 나오잖아. A, B, C, D를 찾아야 보기를 풀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 파트 문제는 주어진 자료에서 얘네들이 어떤 원소냐를 찾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원소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보기를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야. 이 연습 많이 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한 줄 알아? 이거를 일일이 S오비탈 전자 다 표시하고 P오비탈 전자수 다 표시한 다음에 얘네들의 B가 1.25 나오는 거 다 찾고 1 나오는 거 다 찾고 1.5 나오는 거 다 찾고 막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 문제 풀이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치? 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면 이 주기는 1S 2개, 2S 2개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4개니까 5개가 되고 합하면 9번의 플로린이 되는 거지. 자, 3주기는 1S 2개, 2S 2개, 3S 2개거든. S오비탈 전자수 무조건 6개니까 1 나오면은 P오비탈 전자수 6개 되고 1.5면은 6개 분의 9개가 되고 더하면은 12번이네? 12개니까 12번의 마그네슘. 얘는 15개가 15번의 인. 물론 홀 전자수로도 찾을 수 있지만 나오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거를 안 하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금방 풀린단 말이야. 쉽게 풀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